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한데요. 그런데 한 작업자가 꼬챙이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부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가다 이제 돌리려고 이제 가다를 뜯는 거예요. 지금. 새로 돌려야 돼. 몇 번 쓰면 또 돌려야 돼요. 가다를. 샘물에 가다가 다 상해. 무쇠 그릇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헌 거푸집을 부수는 일입니다. 거푸집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작업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만드는 것만큼이나 부수는데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푸집을 부쉈으니 이제 새로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낯선 도구가 눈에 띕니다. 틀 만들 때 이거 쓰는 이 도구요.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말이라고 그래요. 말이요? 말처럼 생겼잖아. 말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거푸집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사용하기 전 준비 과정이 꽤 까다로운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는 겁니다. 이 틀이 딱 균형이 맞아야 돼. 조금이라도 또 논다고 그러면은 이게 솥이 안 나와. 이제 본격적으로 거푸집 만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틀과 말은 모두 수평을 맞춰 단단히 고정한 후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말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거푸집의 높이와 수평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거푸집의 높이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면 무쇠솥이 불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푸집은 총 3번의 반죽을 덧입혀 만들어집니다. 시멘트로 만든 1차 틀 위에 다시 두 번째 반죽을 촘촘히 얹어주고 말을 이용해 두께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큰 거 구멍이 없어지라고 두 번째를 발리는 거고, 두 번째 발리면 약간 조금 약간 거칠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또 고운 걸로 또 해가지고 그래 이제 좀 가다가 이제 매끄럽고. 그런데 거푸집을 만들던 중 갑자기 작업자가 뭔가를 열심히 부수기 시작합니다. 거푸집을 만드는 포크스예요. 포크스요? 네. 요거는 이제 되게 가볍고 여기 안에 구멍이 뻑뻑 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스 빼는 데는 아주 우리가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재료죠. 코크스는 고체 연료인데요. 작은 구멍이 많은 다공성 물질이라 그 입자 사이로 가스 분출을 돕고 거푸집의 무게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푸집 반죽을 할 때 코크스는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진흙과 코크스를 잘 섞은 반죽을 2차로 거푸집 위에 올려준 후에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3차 반죽은 코크스와 고운 진흙을 올려 무쇠솥의 모양이 흠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거푸집의 표면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1차 되고 이게 또 다음에 또 이거 바싹 또 태워야 돼. 이제 거푸집 반죽이 끝났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1차 반죽부터 3차까지 거푸집 하나를 만드는 데만도 무려 15일이나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반죽이 끝난 거푸집은 800도 이상의 고온의 가스불로 15분 정도 구워줘야 합니다. 이 틀이 바짝 말라야 샘물을 벗을 때 물건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샘물이 끓어갖고 물건이 빵꾸가 나. 수분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다를 바짝 태워야 돼. 완벽하게 수분을 없애기 위해 가마솥에 거푸집 2개를 합체시킨 후 다시 한번 구워줘야 하는데요. 50kg이나 나가는 무거운 거푸집을 들어올려 합체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쇠솥의 완성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거푸집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해 꼭 베테랑 작업자가 맡아야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이렇게 밟아야 돼요? 한 20분, 30분, 20분에서 30분 사이 말이에요.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은 반죽과 굽기의 반복 작업. 20-30분 동안 거푸집 안에 있는 수분을 바짝 말려준 후 아래 위 틀을 분리하면 이렇게 빨갛게 달궈지는데요. 오전부터 시작한 작업이 오후가 돼서야 겨우 거푸집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거푸집 작업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흙을 퍼담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분주하게 거푸집에 흙을 담은 후 곱게 다지기 시작하는데요.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올라가 발로 꼼꼼히 밟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요게 이제 가마솥의 거푸집 그러니까 틀의 속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중자라 그러는 거죠. 예, 중자. 흙을 단단하게 다져야 이제 그 많은 양의 샘물이 들어갔을 때 흙심이 중자가 깨지지 않아요. 중자는 가마솥의 가운데 빈 공간을 채우는 거푸집의 일종입니다. 아래 거푸집과 중자 사이에 난 틈으로 쇳물이 흘러들어가 가마솥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중자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흙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참을 공을 들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흙을 다지는 작업은 어깨와 팔에 무리가 오는 참으로 고된 작업입니다. 흙을 다지다 말고 철사를 구부리는 작업자. 동그란 모양의 철사를 만들어 거푸집 안에 넣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집 지을 때 콘크리트 공사할 때 철근 넣는 것처럼 흙만 들어가면 흙이 그냥 탁 깨져버려요. 깨지는데 이 철사 같은 게 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사를 넣은 후 그 위를 흙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지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중자의 모양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하게 다져줘야 합니다. 다지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중자의 구멍을 뚫는 작업자. 그런데 왜 힘들게 다져놓은 중자에 구멍을 뚫는 걸까요? 샘물을 붓게 되면 이 안에 가스가 만들어지거든. 이게 이제 찬 성분하고 뜨거운 성분이 만나게 되면 이제 수분이 가스로 변해요. 그래서 그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지. 가스가 분출이 돼야 좋은 무쇠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자에 구멍을 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중자가 완성되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 꺼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모양이 흐트러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거푸집과 중자의 무게를 합쳐 무려 10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남자 넷이 달라붙어 조심조심 중자를 옮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푸집을 빼내는데요. 중자가 곱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솥의 표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거칠게 나와도 솥이 되게 거칠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밥을 해먹는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사히 옮겨진 중자는 다시 한번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자가 깨끗해야 솥의 모양도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정성 들여 반복해 다듬어줘야 합니다. 중자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어느 도자기 작품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작업장 앞마당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쇠솥 공장답게 각종 무쇠 그릇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의 메뉴는 작업 내내 쌓였던 피로까지 싹 풀릴 것 같은 얼큰한 소고기 뭇국입니다. 빨리 뜨거워져서 열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깊이 폭 고와져요. 담백하게 이렇게 깔끔한 맛이 납니다. 코팅 팬과는 달리 무쇠는 이렇게 팬 위에서 바로 잘라도 손상이 되지 않아 편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드디어 가마솥에서 밥이 맛있게 완성됐는데요. 금방 지은 찰진 밥과 얼큰한 소고기국을 한 그릇 떠서 먹기 시작하는데 고된 노동을 하고 난 후의 식사라 그런지 다들 말 한마디 없이 먹는 데만 열중합니다. 맛있어요? 네. 처음에는 전기밥솥으로 나올 때는 그 밥 안 먹었어. 따로 해 먹었어. 그래서 그 미니소스 하나 갖다 놓고 해 먹고 있어. 맛있는 식사와 함께 힘들었던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이른 시간 한 작업자가 서둘러 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리지면 또 왜 나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작업하려면 샘을 녹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지 그 시간을 좀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작업자들이 출근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나와 쇠를 녹여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솥을 만드는 원료예요. 여기 이제 선철인데 선철이요? 예, 선철. 철광석에서 이제 녹여서 나오는 원액이죠, 이게. 이게 자연산 쇠예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는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선철을 넣은 후 바로 전기 스위치를 올려줍니다. 저게 요 뜬물을 1800도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1800도요? 예. 하루에 한 50도, 30도, 50도 정도 되면 이제 녹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최고조로 올려야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만들어져요. 선철을 녹이는 작업이 시작되자 밖으로 나가는 작업자. 무언가를 확인하는데요. 용광로를 식히는 냉각기입니다. 쇠물이 녹으면 로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네. 이제 로를 식히는 물이에요, 이게. 쇠를 녹이는 시간에도 작업자는 쉴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20분에 한 번씩, 시간이 지나면 10분 단위로 온도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쇠가 녹는 3시간 내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어느새 날이 밝고 3시간이 지나 철이 거의 녹았습니다. 그 사이 출근한 작업자들. 분주하게 오늘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동이에 뭔지 모를 재료를 넣고 섞으니 까만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두꺼운 붓으로 그 까만 물을 듬뿍 찍어 거푸집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칠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야. 이거 안 치르면은 샘물을 붓게 되면은 딱 들어붙어가지고 하나도 못 써. 흑연의 미끌미끌한 성질이 쇳물과 거푸집이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품이 손상 없이 매끈하게 빠지기 위해서는 쇳물 주입 전 흑연을 꼭 발라주어야 합니다. 흑연을 2번 정도 꼼꼼히 발라준 후 거푸집을 다시 한번 구워 마무리해줍니다.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은 참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거기다가 샘물을 붓게 되면은 물기가 있으면은 폭발을.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말려주고 여기서 소도 안 나오고 물건도 안 나와요. 그 물기 있으면. 쇳물은 물과 상극이기 때문에 작업 전 거푸집과 증자는 꼼꼼히 물기를 말려줘야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쇳물이 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광로 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작업자.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왜? 뭐가 탔는데 이거? 새는 것 같다고요? 뭐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일을 마무리하는 잠깐 사이 용광로에서 불꽃과 연기가 엄청나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쇳물을 바가지에 따르기 시작하는 작업자. 덩달아 다른 작업자도 바빠졌습니다. 작업자 한편에 쌓아놓았던 모래에 급하게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쇳물을 용광로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쇳물을 빨리 식히기 위해 모래 위에 조심스럽게 부어 놓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있던 쇳물을 분주하게 연신 퍼나릅니다. 용광로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멀쩡했던 용광로에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데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른 곳에 있던 용광로 담당 작업자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용광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냉각수의 호수가 빠졌습니다. 급하게 호수를 연결하는 작업자. 이게 호수가 빠져버리면은 이 안에 물이 냉각이 안 되게 되면 로가 진짜 말 그대로 사고가 나죠. 오일 안 식으면 어떻게 돼요? 안 식으면 이제 로 자체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냉각 호수가 빠지게 되면 정말 초 단위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용광로가 폭발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빨리 발견해 별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수리를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용광로의 폭발은 막았지만 새벽 5시부터 한 쇳물 녹이는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고스란히 해야 합니다. 이런 날은 힘이 빠지지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용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3시간 후 선철이 빨갛게 잘 녹았습니다. 용해 작업이 끝난 것을 확인한 작업자들이 방열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이제 쇳물 부을 준비를 시작하는 건데요. 가마솥 작업의 마지막 공정입니다. 먼저 조심스레 증자를 옮깁니다. 증자가 부서지거나 깨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베테랑 작업자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아래쪽 거푸집을 살포시 올려 단단히 고정시킨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위쪽 거푸집도 올려놓습니다. 쉬울 때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가면 안 돼. 한쪽이 다 단다고. 다면은 흙이 벗기면 이가 나오고. 마지막 거푸집 뚜껑을 덮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거푸집에 중자를 넣고 닫은 후에는 아래 위 거푸집을 단단히 잠가줘야 합니다.
가스 압으로 인해 가지고 샘물이 거푸집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꼭 잠궈야 돼요. 거푸집이 어느 한쪽이든 들려버리게 되면은 샘물이 바깥으로 흐르면서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불량이 나오죠. 제품이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무쇠솥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여러 번 사람의 손길이 가야 하는데요. 이번엔 거푸집 위쪽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샘물을 붓게 되면 이제 이 넘치는 게 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거든.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배수로를 파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쇳물이 떨어지는 공간을 확보한 후 바로 쇳물 받기에 들어갑니다. 무쇠 가마솥 제조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작업입니다. 용광로에서 바로 떨어지는 쇳물은 눈을 뜨기 힘들 만큼 뜨거운데요. 잘못해서 쏟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쇳물 바가지 무게만 해도 10kg, 쇳물의 무게까지 합하면 3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들고 나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마솥처럼 큰 사이즈의 무쇠 그릇을 만들 때는 둘이 합을 맞춰 쇳물을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쭉 굽게 되면은 동시에 샘물이 솥을 타고 돌아야 되거든. 같이 위에서 주입양에 힘이 있어야지 쫙 들어가지. 그게 붙는 게 서로 조그만 차이가 나도 온도 차이로 인해서 불량이 나와요. 쇳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손이 떨리면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간 해온 베테랑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공정입니다. 특히 1800도나 되는 고온의 쇳물을 다루는 작업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쇳물 주입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와 참 힘이 듭니다. 주입을 끝낸 거푸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어제부터 이틀 내내 공기를 만든 가마솥이 시뻘건 빛깔을 내며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완성된 가마솥의 붉은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작업자들이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흙을 다 퍼내야죠. 이게 좀 속도가 늦어져 버리면은 또 솥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떼기가 힘들어. 그럼 지금 잘 나오는데. 네,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어요.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낸 가마솥.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봐야 하루에 15개 정도밖에는 못 만든다고 하네요. 다음 공정은 연마 작업. 소비자가 쓰기 편하도록 표면에 거친 부분들을 매끄럽게 갈아줍니다. 보통 3번 정도 연마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연마 작업을 하고 나면은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한 작업자가 완성된 가마솥을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끼신 거예요? 이거 불량 나왔어. 이거 이만큼 불량 나서 그리고 이거 깨졌어요. 이만큼 넣었잖아. 시간 정도 이거. 이런 건 못 써요? 다 끼워들어야 돼요. 다. 이거 지금 깨졌어요. 지금 가끔씩 이거 저기 넣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다시 녹여서 쓸 수 있어요? 네네네. 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무쇠솥은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깝지만 잘게 부수어 다시 용광로 속에 넣어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1톤) 가량의 선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4~5번 정도 나눠 용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도 공장은 분주합니다. 그런데 공장 옆 또 다른 공간에서 오전에 나온 제품들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연마 작업까지 끝낸 무쇠 프라이팬을 불에 올려 천으로 열심히 닦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길들이는 거 하는 중이에요. 길들인다는 게 뭐예요? 길들이는 거는 무쇠는 그냥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세척 깨끗이 하고 충분히 열 올려서 먹는 기름, 음식하는 기름 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녹이 나지 않게 하는 작업을 길들이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름이 쓰죠? 음식할 때 쓰는 기름 중에 콩기름이라고 맑은 기름 쓰고 있어요. 무쇠는 그냥 방치할 경우 쉽게 녹이 슬기 때문에 후처리 과정이 필수인데요. 여러 번 뜨거운 불에 굽고 콩기름을 발라 기름칠을 하면 반짝반짝 윤이나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황금빛 나는 갈색이 되는 게 제일 잘 된 거고 이게 너무 깨끗하고 잘 됐다는 뜻이에요. 정말 반짝반짝 길이 잘 들었습니다. 한 번 길들여서 영원히 가는 건 없어요. 이거를 음식 해 드시고 설거지하면 코팅 제품 벗겨지는 것처럼 얘도 벗겨지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또 길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해 먹음으로써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면 저절로 이렇게 길들인 효과가 나와요. 굳이 일부러 할 필요 없지. 그냥.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네. 길들이기 작업을 하면 회색빛 무쇠 프라이팬이 밝은 갈색빛이 돌며 매끄러운 윤이 납니다. 요즘엔 예전에 많이 쓰던 커다란 가마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무쇠 그릇들이 나오는데요.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작은 사이즈의 가마솥부터 실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는 프라이팬, 주전자, 냄비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스 렌지나 이제 뭐 나무를 떼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렇게 평면이 반듯하게 붙는데 이거는 스테인리스하고 틀려가지고 요 부분을 약간 이렇게 띄어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 음식을 할 때 위로 뜨는 복사일이 아주 잘 만들어져요. 이거는 쇠가 열을 받아서 쇠 열을 자체 열을 다시 내기 때문에 음식이 잘 안 타고 잘 익죠. 보면은 이제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는 이제 안 움직이고. 이제 무쇠 그릇은 시대 변화에 맞춰 신구 세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좀 정성을 들이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릇으로 변하는 게 저희가 만드는 순수한 자연산 쇠예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좀 낯설긴 한데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써오던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응하실 겁니다.